국가적 위기 앞에서 남북한 정권의 운명에 대해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언이 아닌 분석이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은 대한민국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이죠. 기존의 말폭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한 정부 차원의 결론은 단호한 대응입니다. 무력 도발 강력히 응징해야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더 강화시켜 재구축해야 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후임에 같은 성향 인사를 기용하는 일도 없어야죠. 그러나 국정 최고 책임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7일 친여 성향 원로 전문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인내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인내하겠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결이 다르죠.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특사 파견 요청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을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단호한 대응 의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또 미국을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법에는 동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톱다운이 아니더라면서 밑에서 반대에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했는데 밑에서 실무진에서 막아서 대북제재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식이죠. 주변 인사들은 더하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면서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 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족쇄를 풀고 북한에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조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었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이후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당선된 것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의 차원을 높인다고 해도 정부의 생각 전환이나 행동의 교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민의 이익, 자유, 민주주의보다 김정은 정권의 요구를 수용한 이른바 평화라는 것을 하나의 절대적 가치, 도구마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자, 그런데요. 북한의 도발은 내부의 경제 위기와 체제 불안에서 나오는 체제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요.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미중 간의 충돌은 이런 상황을 격화시키고 있죠.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자 경제와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북한이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미국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결국 압박과 제재와 봉쇄라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조르고 조르면 일시적인 해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북한은 1954년부터 6.25 사변 패퇴 이후 핵무기만이 조선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권력을 내놔야 합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 또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압박, 제재, 봉쇄를 풀 수 없는 미국과 국제사회. 결국 미국과 그 뒤에 있는 보편적 가치,
자유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역사의 선순환 앞에서 정치적인 포갑, 인권 유린, 전체주의적 골격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체 언제까지 저런 엽기적인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일제처럼, 소련처럼 기빌성 왕조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인 셈이죠. 그런데 남한에서 김정은 정권과 한 배를 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도 권력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망한다라고 말이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한 정권이 북한 편에 계속 서려고 한다면 북한 정권이 망할 때 남한 정권도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운명의 동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남한 내에서 갑자기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 어려울 겁니다. 정권 교체나 정치적인 변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고리, 남북한 정권이 운명 공동체의 길을 걷게 된다면 가장 약한 변수는 바로 평양이죠. 평양발 낭보가 서울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치러질 선거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와해가 남한 내 동조 세력의 몰락을 가져오는 셈이죠. 결국 시간입니다. 기빌성 왕조는 무너질 것이고요. 북방으로 선교의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열리느냐의 문제죠. 황량하고 적막한 북한 땅도 결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도 응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순교자, 기도자의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감동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황폐한 동방의 예루살렘에 사람의 때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양떼 같은 사람들이 북한 온 전역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쉽게 깔리고 사막에 너울이 걸쳐있는 원산과 신의주와 개성과 북한 모든 도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자들이 남한 교회, 남한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더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